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의 이제 통계 파트를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죠. 통계가 좀 적응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통계에 대한 개론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산확률 분포, 그 중에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또는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습했었는데, 이 과정에 깊숙이 수학적 확률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학 정리를 구하는 과정에는 순열과 조합이 또 문제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 통계가 통합된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독특한 이항분포를 배울 건데요. 요 이항분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이항 분포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산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 중에 수많은 분포 중에 하나가 이항 분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 불연속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배우고 이항 분포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그 중에 특별한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닌 개념인데 학생들이 이걸 느낌을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항 분포는 이항분포로 풀어야지 사실은 더 나아가면은 이항분포는 이산항을 분포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은 논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파트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정리를 하면은 뭐 의외로 여러분 선배들은 또 어렵지 않게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8-9번 이산항률 분포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이항 분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이다. EX 구하세요. 할 수 있겠죠? 곱하고 싹 더하면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2가 됩니까? 1이 되겠네. 평균 1이면 1.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뭐냐면요. 이걸 제곱하게 되니 값이 400이 돼요. 얘는 100이 되고요. 0이고요. 또 100이 되고요. 400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위아래 곱해서 구하는 게 2x제곱인 거죠. 그러면 값은 40. 그 다음 플러스 20. 0은 안 쓰고요. 플러스 30. 플러스 40.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130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세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분산은 130에서 평균의 제곱은 1의 제곱 빼게 되면은 정답은 129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이제 y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2y랑 vy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2의 괄호 열고 이게 vy, y 자리에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10분의 1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b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값은 10분의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vy를 구하는 것은 v 10분의 1x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100분의 1 vx가 되는 거죠. 여기도 100을 거기다 붙여보면 뭐 100분의 129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8-10번. 어느 시험에 원점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표준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수능을 보게 되면은 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력평가도 보는데 그때 이름이 표준점수라고 하는 점수표를 받아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는 100점 만점의 시험 뭐 또는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원점수는 50점이나 100점이 만점이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성적표에는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수냐면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따라서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평균이 높은 시험도 있고 낮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과 중위권 사이에 편차가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는데 이거를 보정을 해서 뒤에 가서 정규 분포할 때 배우는데 보정을 해서
시험 점수의 평균이 100점, 그다음 표준 편차가 뭐 얼마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표준 편차가 뭐 얼마였더라? 20이었던가요? 하여튼 이게 뭔가 보정을 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딱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96점 이러면은 쉬운 시험에 96점인 학생들은 뭐 그냥 평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96점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한 점수가 바로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시험이 쉽고 어렵고 평균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그냥 높을수록 절대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는 표준 점수가 130점이었는데 기말고사는 140점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시험이 쉽고 어렵고 상관없이 내 점수가 오른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백분위나 또는 등급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생긴 점수가 표준 점수고요. 그 표준 점수 공식을 이렇게 정의한대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 수능 점수에 사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데 표준 점수 T가 평균이 50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과탐이야. 국영수는 평균이 100점인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편차가 15점인 확률 분포를 이룬다고 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거야. ET가 50이고요. 그다음에 VT가 15의 제곱이야. 표준 편차 15니까.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상수 A, B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점수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2야. 원점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표준 점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가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요거를 여기다 거기서 집어넣게 되면은 2의 괄호 열고 이렇게 쓸까요?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네. 플러스 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걸 구하는데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게 바로 X 앞에 있는 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A의 E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X가 뭡니까? 원래 X라고 하는 원점수의 평균이 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이게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서 B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B가 50이란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B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A까지도 구해볼게요. A를 구하게 되니까 요거는 문제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T가 되는 거니까 V의 괄호 열고 시그마분의 X, 시그마분의 AX가 되고 뒤에는 이제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산은 오직 여기에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A의 제곱에 VX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VX가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그래서 이게 약분되면 이 값이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이 얼마라고? 1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평균이 70점, 표준편차가 10점인 화학 1 시험에서 80점 받은 학생과 평균이 66, 표준편차가 6점인 물리시험에서 74점 받은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의 표점이 더 높으냐. 실제로는 이 표준점수를 가지고 대입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게 약간은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이과라고 치면은 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학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 원투 과목도 있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생활과 윤리, 선생님 문과가 아니어가지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사회문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 세계사, 국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갖고 점수를 받는데. 보통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 보거든요. 뭐 학교에 따라서 한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럼 그 2과목을 어떤 학생은 물리화학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생물하고 지구학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에서 합격 불합격을 할 때 이렇게 성적을 비교해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물리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생물 시험은 쉬웠어. 근데 물리 시험은 엄청 어려운 상태에서 35점 받은 학생이 있고 생물 시험은 쉬웠는데 45점 받은 학생이 있어. 50점 만점에. 그러면은 누구를 뽑을까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점수만 보면 45점이 높기 때문에 뽑고 싶지만 사실 표점을 환산해 가지고 그게 누가 더 잘한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 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에서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화학 원의 시험에서 80점 받은 학생은 표점 T가 얼마냐면은 A가 방금 15였죠. 그리고 평균이 얼마냐면은 표준 편차가 10이어서 10. 그 다음 내 점수는 80점이고요. 마이너스 평균이 몇 점이냐면 평균이 70점, 70점. 여기다가 더하기 50점을 B가 50이었으니까 이렇게 한 학생이 바로 화학 원의 표점인 거야. 그 다음 물리 원의 표점은 A가 똑같이 15이고요. 곱하기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6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66이고 74점 받았으니까 74점에서 빼기 66점하고 더하기 50점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냐면은 65가 되고요. 이거는 12 나누기 6하니까 2에서 30 더하니까 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자체가 당연히 물리 원 시험에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더 높고 그랬을 때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이 학생이 더 시험을 잘 보는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다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물원도 50점, 또 여기는 물리원도 50점, 뭐 이 경우는 화학도 50점 만점, 둘 다 만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생물을 잘하는데 생물이 엄청 쉬웠어. 생명과학이 굉장히 쉬웠어. 그래서 내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별로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리는 또 굉장히 잘하는데 물리가 또 굉장히 어려웠어. 다 맞아서 표점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불리가 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하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자, 됐죠?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이산화황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을 연습한 거고요. 이제 이항 분포를 보는데 이 이항 분포를 그냥 이렇게 막 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항 분포임을 알기만 하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한 방에 쫙 계산 없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항 분포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주구장창 있는 분포 말고 특정한 어떤 특징이나 규칙성이 있는 분포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항 분포도 있고 또 이 다음 단원에 배우는 정규 분포도 있고 여러분 과학 같은 걸 많이 배우면은 또 연력학 공부하다 보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학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하여튼 분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확률 분포도 있고 과학에 사용되는 확률 분포도 있고 확률 분포 자체가 사람이 만들기만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배웠던 주사위를 던져 공을 뽑아 이런 확률 분포는 사실상 특정한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다른 거고요. 지금부터 배우는 이항 분포는 그냥 어떤 동일한 성질이 있는 분포입니다. 근데 이항 분포가 뭐냐면은 왜 이걸 제일 먼저 배우느냐? 이 이항 분포가 가장 간단한 분포예요. 가장 간단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규칙성이 있는 분포들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고 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항 분포가 무엇이냐면은 이항 분포 뭐냐면은 확률 변수 x가 횟수에 관한 분포인 경우에 대해서 이항 분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떠올리시면 돼요. 주사위를 동일하게 100번 굴려. 그러면은 봐봐. 주사위를 100번 굴리면
1의 눈이 몇 번 나옵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1의 눈이 평균 6분의 100번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여러분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0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계속 2, 3, 4, 5, 6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00번도 그러니까 계속 1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은 극히 낮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떤 분포가 있는 거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오는 과정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0번 던지면 상황에 따라서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가능. 그러면 그때 그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때의 확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 뭐냐면은 항상 독립시행의 확률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n회의 독립시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놨을 때 얻어지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느낌이지. 100번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 99번 나올 확률이 이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하다가 중간에 특정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가 다시 또 줄어들다가 뭐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그래프로는 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분포에서는 이 각각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까요? 자, 자,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100 컴비네이션 1에 6분의 1은 한 번, 안 나올 확률 6분의 5는 99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독립시행 확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분포 자체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이항분포라고 부르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냥 암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명을 쌤이 간단하게 할 텐데 일단은 이런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각각의 시행이 독립시행. 다시 말하면 n의 독립시행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행위를 n번 반복해야 되고 이것들이 복원 추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확률 변수가 횟수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독립시행처럼. 그리고 항상 P 더하기 Q는 1. 이게 독립시행이랑 똑같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분법적인 상황만 일어납니다. 이항분포가 보통 이제 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바이가 둘이란 뜻이잖아, 둘. 2란 뜻이야, 2.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가 이항분포.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하는 분포인 거야.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런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항분포 이미 알려져 있을 때 이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항분포 됐습니다. 요 약자에다가 앞에 B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내가 독립시행을 n회 했으면 n회의 독립시행 n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나 확률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통 그냥 줄여갖고 씁니다. 우리는 이항분포 NP를 따르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공식으로 한 방에 구합니다. 자, 이때 이항분포 NP에서 평균은 그냥 NP가 됩니다.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NPQ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볼게요.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그럼 이항분포 뭘 따르는 겁니까? 100, 6분의 1 따르는 거야. 100회의 독립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던졌을 때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6분의 1입니다. 그럼 이때 100번 던지면 평균 몇 번 나올까? E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식에 의해서 NP, 6분의 100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MP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Q가 뭡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교과서 내용 전체고요. 이게 나오는 과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테니까 증명하는 거 보면서 왜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Q인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증명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미분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항분포는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개념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이항분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쌤이 n회의 독립시행에서 한 번 그 사건 일확률 P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B 괄호 열고 n, P를 따르는 이항분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항분포이건 아니건 간에 항상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R은 뭐 X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횟수가 X인 겁니다. 0, 1, 2, N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0번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P 괄호 열고 X는 보통 R이라고 표현해요. R번 일어나는 거니까. 이항분포에서 보통 R을 많이 씁니다. 스몰 x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선 n 컨비네이션 0에 괄호 열고 p의 0제곱, q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이라는 확률, 이건 뭡니까? n 컨비네이션 1에 p의 1제곱, q의 n-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여지는 거지요. 두 번이라는 확률 얼마입니까? n 컨비네이션 2의 p의 제곱에 q의 n-2제곱입니다. 이 경우는 pq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n번이라는 확률은 n 컨비네이션 n에 p의 n제곱, q의 0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싹 다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평균은 뭡니까? 이거 곱해서 더하기, 이거 곱해서 더하기, 이거 곱해서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뭐냐면은요, 이거를 위아래를 곱하는데 얘를 갖다가 특징을 쓸 수가 있죠. 요 값을 쌤이 R이라고 하면은 얘가 뭘로 쓰냐면은 n 컨비네이션 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n의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어떤 사건이 R은 0에서부터 n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 돼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평균 E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VX는요? 똑같은 방법이야. 제곱 평균 빼 평균 제곱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사실. 1 곱하기 NC,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없으면 이항분포입니다.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 이거 없으면 얼마입니까? 1이지 1. 이게 없으면 왜 1입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P 더하기 Q의 N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증명을 하는데 미분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여러분 정석교재의 어드바이스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분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분을 공부하면 수학 툴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툴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확동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 방법은 참고를 하시고, 사실 그게 더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얘를 그냥 순수하게 확통의 관점에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문제인가요? 요걸 따라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n 컨비네이션 R이 뭐냐면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n-1 컨비네이션 r-1 하게 되면은 얘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니까 n-1에서 r-1을 빼게 되니까 n-r 팩토리얼 r-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식이 성립하냐면요,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똑같이 얘로 만들어주려면은 요건 똑같죠, 지금. 이 r-1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만들어주려면은 분모에다가 r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 만들려면은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은 r 곱하기 ncr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r 곱하기 ncr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냐면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 자, 근데 R이 0이면 어차피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R이 0이나 R이 1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0은 그냥 없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는데 잘 보면은 시그마에 걸려있는 건 R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N 같은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n-1 컨비네이션 r-1이니까 이 값이 어떤 느낌으로 이 식을 변형하면 좋겠냐면은 요거 두 개 지금 지수의 합이 n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n-1이니까 여기 중에 p 하나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은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n 곱하기 p로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r-1 그 다음에 이 값이 p의 r-1제곱 Q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n-1 빼기 r-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 똑같습니다. P 더하기 Q에 n-1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항 정리에 의해서 얘가 1이면 n-1 컨비네이션 얘가 0, 그러니까 이것의 n-1 제곱은 n-1 컨비네이션 0의 P의 0제곱 Q의 n-1 제곱입니다. 이 값이 2를 집어넣으면 n-1 컨비네이션 0의 P의 0제곱 Q의 n-1 제곱.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n-1 컨비네이션 1의 P의 1제곱 Q의 n-2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식은 그래서 앞에 n 곱하기 P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 식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근데 PQ는 더하면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지 1, 확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이기 때문에 1의 n-1이므로 얘는 사라져서 정답은 그냥 N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항 정리는요, 딱 한 번만 증명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항 분포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n하고 p 값만 찾아가지고 평균은 그냥 NP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항 분포는 그냥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평균 분산 표준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분산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논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구할 수가 있고 일단은 평균 분산 표준 분산 공식 외우십시오. 평균 NP, 분산은 NPQ. 그 다음 또 하나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가 횟수와 관계가 있는 걸 보면서 횟수와 관계가 있으면 이항 분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횟수와 관계가 없으면은 이항 분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독립시행인지 PQ가 더하면 1인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라고 하자. 그 시행을 독립적으로 n에 반복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이 표현되고 예,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Bn, P라고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은 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쓰고요. 이런 한글 표현은 그냥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다 이 말인 거야. 이건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수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왜냐면 이렇게 구어체적으로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보통 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분산 루트 NPQ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보통 문제를 푸는 과정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서 이 큰 수의 법칙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봐봐. 주사위를 굴렸는데 1의 눈이 날 확률 6분의 1이잖아. 그럼 봐봐. 6번 굴리면
한 번 나와. 그럼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그러면 n번 굴려가지고 r번 나왔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주사위 눈에서 1의 눈이 나오는 비율은 n분의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번 굴리면 꼭 6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6분의 1도 있고 6분의 2도 있고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상당히 많이 굴리면 이 값이 6분의 1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행을 하면은 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내가 그냥 직접 시행을 해서 얻게 되는 이 값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떤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이 P였을 때 n의 동식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n이 커질수록 요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 큰 수법칙이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인데 요거 해석을 해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란 말은 내가 직접 n번 굴려가지고 주사위에서 1의 눈이 x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n이 작을 때에는 요 p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n이 점점 커지면은 충분히 커질수록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얘가 뭡니까? 수학적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차가 충분히 작은 h보다 더 작을 확률이 1입니다. 이 h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분에서 많이 표현했던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그 h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작은 h, 임의의 양수 h, 아주 작은 h에 대해서 이거보다 이 값이 더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집니다. 말이 조금 어렵다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충분히 많은 시행을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아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어떤 애완견 한 쌍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수컷이 0.5, 암컷이 0.2라고 한다. 이와 같은 10쌍 중에서 10년 후까지 적어도 한쪽이 살아남아있는 쌍의 수를 X라고 할 때 얘를 딱 보면서 얘가 이항분포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이지? 다음 문제 잡으시죠. 애완견 한 쌍이 생존하는 사도 독립이다. 첫 번째 독립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10쌍 중에서 살아있는 쌍을 구하는 건데 자, 한 쌍이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살아있는 걸 보면은 자, 수컷이 0.5고 암컷이 0.2였다. 적어도 한쪽이 살아남은 거니까 둘 다 죽는 것만 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자, 수컷이 0.5니까 0.85. 곱하기 0.8 이게 뭡니까? 수컷도 죽고 암컷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걸 제외하면은 적어도 한 명이 살아남는 거죠. 계산해야 되나요? 1.7 1 곱하면 3.4 6.8 0.68입니다. 빼고 나니까 0.3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이 10년 뒤에 생존할 확률이 0.3입니다. 그러니까 P가 0.3인 거야. 그럼 질문 뭡니까? 10쌍이 10년 뒤가 됐을 때 살아남아있는 쌍의 숫자인데 그러면 횟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10쌍이 10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다 죽었을 수도 있고요. 한 쌍, 두 쌍. 운이 좋으면 확률상으로 10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이 모두 독립이고 전부 다 확률이 0.32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얘는 이항분포 10쌍 그리고 한 쌍의 하나는 0.32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수 독립인 거죠. 그래서 구하면은 이걸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평균? MP 3.2가 되는 겁니다.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 이제 분산 구하려니까 MPQ 그러면은 10 곱하기 0.32 곱하기 0.68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평균 2X제곱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분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분산 VX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계산 복잡하게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뭐 3.2 제곱이야.
그러면 3점이 얼마입니까? 10.24야. 왜? 32제곱이 1024니까. 10.24에다가 위에서 구한 vx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항분포 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에는 이항분포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항분포 문제가 필수예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이항분포를 이해를 하기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확 쏟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운 편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구해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야. 그럼 당연히 x가 줄여가지고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수학자들은 기호를 되게 좋아라 해. 이항분포는 총 9회 던집니다. 1회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눈은 자 1 또는 2의 눈이니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그때 x 빼기 x 빼기 그러니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원의 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내가 제곱인 걸 아직 안 배우긴 했습니다만 제곱이건 뭐 1차식이건 선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평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ax 플러스 b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얘가 나와 있으니까 평균이 얼마니? MP네, 3이네. 분산이 얼마입니까? MPQ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야.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고요. 빼기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 마이너스 잠깐만요. 반대인가요? 2 더하기 9 마이너스 3 하면은 8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똑같아요.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주사위는 10회, 그 다음에 확률은 6분의 1. 그럼 평균 분산 표준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되면 상금이 이번엔 요게 아니라 4의 x제곱원 지수만큼의 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십시오. 야,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상위권 수험생들은 정말 빠짐없이 공부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항분포의 원리를 설명하면은 얘가 0에서부터 1, 2, 점점점 이게 만약에 10까지 가능하죠. 이때 확률이 얼마입니까? 확률이 10 컨비네이션 0에 그다음 확률 6분이니까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상금을 기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야. 2의 괄호 열고 4의 x제곱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막 선형성을 통해 갖고 1차, 2차식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봐봐. 그럼 내가 주사위가 0번 나왔어. 그럼 상금 얼마 받는 거야? 이게 x가 0이기 때문에 4의 0제곱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정해되면은 요만큼의 확률에다가 곱하기 상금 얼마야? 4의 0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 1일 때는요. 이만큼의 확률에다가 4의 1제곱 상금 받는 겁니다. 2일 때는요. 이만큼 상금에다가 4의 2제곱 상금 받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의 확률에다가 4의 10제곱의 상금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10에 10 컨비네이션 R에 그 다음에 확률이 문제에서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10-R제곱이 바로 확률. 근데 여기다가 원래 EX를 구할 때에는 이 앞에다가 아까 R을 곱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상금이기 때문에 그 상금은 여기가 4의 X제곱, 4의 R제곱. 네, 이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얘가 EX는 X의 평균이니까 이 앞에다 X를 곱하는 겁니다. 왜냐면 값이 시그마 XI PI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잖아. 이산항분포는 모조리.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파트가 뭐냐면요. 여기 뒤에 파트가 PI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XI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은 시그마 XI PI에서 얘가 뭐냐면은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R을 곱하는 거야. R 곱하기 PI였는데 이번에는 요걸 구하는 거니까 4의 R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값이.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의 R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4의 R제곱이고 6분의 R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 10 컨비네이션 R에 얘는 뽕 들어가서 6분의 4의 R제곱 6분의 5의 10 R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이항 정리에 의해서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10제곱의 정기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6분의 9니까 이 값은 2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 우리 첫 번째 8단원의 통계 파트의 내용이 마무리됐고요. 사실은 배운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정리하면 정말 노트 한 페이지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는 그 분포가 무슨 분포이건 간에 평균은 시그마 XI PI, 분산은 시그마 XI-M 전체의 제곱의 PI 또는 제곱 평균 제곱 해서 구하고 거기에 이제 이항 분포인 경우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MP, MPQ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AX 더하기 B 형태는 이렇게 구하고 VAX 더하기 B 형태는 이렇게 구하고 이것만 추가하면은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단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이 과정은 수학적 확률이나 순열과 조합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165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